이 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분들이에요. 5성급 호텔 돌잔치장.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엔 낯선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여자의 전 남자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잔치에 불임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 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1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 잔인한 돌잔치가 사실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복수극이었다는 걸요. 12년을 참아온 며느리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영상 보시는 동안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12년 차. 정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의 맨 끝, 제사상 뒤편, 가족 사진을 찍을 땐 늘 한 발 뒤에서. 그게 정희의 자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희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늘 말했어요. 며느리는 눈치가 있어야 해.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정희는 그 말을 12년 동안 들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반발하고 싶었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정희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침 식사 준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5시 반에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항상 국물이 진하게, 두부는 네모 반듯하게 썰어냈습니다.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했고, 걸레질은 하루에 2번. 시아버지 양말은 짝을 맞춰 서랍 왼쪽에, 남편 민수 씨 와이셔츠는 다림질해서 오른쪽 옷장에. 모든 게 규칙이었어요. 정희는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큼은 달랐어요. 정희는 말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컵을 입술에 대고 시선은 아래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그 말은 늘 같은 톤이었어요. 비난도 아니고 설득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넌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넌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면 정희의 하루도 같이 끝났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며 눈을 감는 것. 그게 정희의 12년이었어요. 남편 민수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자 남편도 말을 아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정희 편이 아니라 중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예 침묵했고요. 정희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외로웠거든요. 병원은 여러 곳을 다녔어요.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부터 한의원, 심지어 지방에 이름 없는 민간요법까지. 검사 결과는 늘 애매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또 참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을 먹었고 주사를 맞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12년. 정희는 이제 40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보였고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도 몇 가닥 보였고요. 정희는 가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할 뿐이었죠. 그게 정희의 일상이었고 정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그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정희야. 정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돌잔치 한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돌잔치요? 응.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아이 돌잔치인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와.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왜 가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엔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라는 단 3글자. 정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는 질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야 하는 존재였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엔 이상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나를 부르는 걸까? 왜 돌잔치에 며느리가 가야 하지? 의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정희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 문득 남편을 봤어요. 민수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대답은 없었어요. 정희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번 주말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그날도 통보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돌잔치 한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누구? 아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내가 와야 한다. 며느리니까. 그 말엔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며느리로 살아온 12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돌잔치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그 사흘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누구 아이지?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질문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회식이 많다고 했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피하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남편도 이 집이 불편한 걸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압박, 아이 없는 부부라는 시선, 점점 차가워지는 가족 분위기. 남편은 그 모든 걸 술자리로 회피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로웠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야, 이거 입고 가. 시어머니가 건넨 건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검은색이요? 응. 돌잔치니까 화려하게 입으면 안 돼. 정희는 이상했어요. 보통 돌잔치는 밝고 화려한 분위기 아닌가요? 하지만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아만 있으라고?
그럼 나는 거기서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희를 빤히 보다가 돌아섰죠. 정희는 그날 밤 검은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장례식에 입는 옷 같았습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정희는 그 옷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돌잔치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어떻게 이상한지, 왜 불안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돌잔치 누구 아이야? 민수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서 준비하신대. 정희는 답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는 건데 누군지는 알아야 하지 않아? 민수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자꾸 물어?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이런데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 돌잔치 날이었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생기 없고 표정 없고 그림자 같은. 정희는 거울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차에 타 있었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올랐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만 흘렀죠.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곳에서 나는 뭘 보게 될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건 고급 호텔이었어요. 5성급 호텔의 정문함.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를 안내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앞장섰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이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정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카펫이 깔린 긴 복도, 양쪽 벽엔 화려한 그림들, 그리고 끝에 보이는 큰 문. 그랜드 볼룸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났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꽃꽂이는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정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저기 앉아.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연회장 구석, 창가 쪽 자리였어요. 정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운데엔 돌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 과일, 실, 붓, 돈 등 전통적인 돌잡이 물건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돌쯤 된 남자아이. 하얀 한복을 입고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아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귀엽네.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방긋방긋 천진난만하게.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 옆엔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그냥 쓸쓸함? 정희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그 남자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남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점잖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들의 표정이 묘했거든요. 웃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정희는 그 남자들이 자리에 앉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서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그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숨긴 듯한 웃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이의 첫 돌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굳었어요. 왜 나를 보는 거지? 시어머니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의미? 그게 뭐지?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정희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 낯선 남자들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이를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아이의 귀를 봤고 어떤 남자는 아이의 손을 봤어요. 또 어떤 남자는 아이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돌잔치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정희가 모르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는 목적.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려다 실수로 물을 쏟을 뻔했어요. 정희는 재빨리 냅킨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뭘 보라고 여기 온 걸까?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아이가 울고 모든 게 평범한 돌잔치처럼 보였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곧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걸.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 속에서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정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까 그 화려한 카펫, 그림들, 샹들리에.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창백했어요. 얼굴엔 피가 없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정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정희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정희는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야? 한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온 거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근데 아이 얼굴 봤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나랑 더 비슷한데.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짓 아니야?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이미 온 걸. 정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이 얼굴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왜 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희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주의 깊게. 남자들은 여전히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희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 궁금증, 그리고 희망? 아니, 정확히는 기대였어요. 마치 혹시 내 아이일까? 라는 기대.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정희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어요.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불렀을까? 왜 그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까? 왜 아이를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걸까? 정희는 답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어요. 그 남자는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남자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웃었어요. 까르르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후보야. 저 아이 아버지 후보. 정희의 손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여기 앉혀놓은 거지?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지? 정희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여유롭고 당당하게,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순 없었어요. 일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저를 여기 앉혀놓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봤자 돌아올 건 냉소뿐이라는 걸요. 정희는 그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창가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는 재롱을 부리고 남자들은 계속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정희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야.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저 관객일 뿐이야.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희의 바람과 달리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그리고 정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무언가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상 앞에 앉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는 돌상 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실을 잡았어요. 장수하겠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하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내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만약 저 자리에 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면?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독이었으니까요. 돌잡이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이 시작되었어요. 크림 가득한 케이크, 초 하나. 아이는 초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어요. 정희도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음으로.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또 뭐라고 할 거지?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처럼 시기 중반을 넘길 즈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뭔가 시작되는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을 모신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민수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1년 전 관계를 맺었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어요. 민수의 아이. 시어머니가 아이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 전, 그때 민수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가 1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귀가 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 아이가 정말 민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둘러봤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저 남자들은?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저 여자의 과거 남자친구들이라고요.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 여자가 민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자신은 의심했다고, 그래서 과거 남자친구들을 초대해 아이 얼굴을 직접 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시어머니가 아이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정말 민수 아이가 맞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친자 확률 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남자들이 웅성거렸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진짜 아버지가 이 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공격하고 있어? 그럼 나는? 정희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뭐지? 피해자? 구경꾼?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이 엄마에게 다그쳤어요.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이 중에 누구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입술을 떨었어요. 진짜 민수 씨 아이라고 다시 우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단칼에 거짓말이라고 잘라냈어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라고,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아이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민수를 봤어요. 민수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 사기꾼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아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비난의 시선, 경멸의 눈빛. 아이 엄마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급히 도망치듯.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동정하는 거야? 아니면?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12년 동안 쌓인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순 없었으니까요. 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남자들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남자는 아이를 한 번 더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나갔어요. 30분쯤 지나자 연회장엔 가족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민수, 그리고 정희. 텅 빈 연회장. 흩어진 꽃잎, 반쯤 먹은 케이크, 떨어진 냅킨들. 정희는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라고 불렀어요.
정희는 몸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세 사람은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날 위한 거였던 걸까? 아니면 그냥 집안 체면 때문이었을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뭔지, 오늘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정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정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사람, 바람핀 남편의 아내, 아이를 못 낳은 며느리,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한 발 내디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앞자리에선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무표정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운전석의 민수는 계속 핸들만 잡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렸고 민수가 그 뒤를 따랐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인 냄새, 세제 냄새, 묵은 공기 냄새. 정희가 12년 동안 맡아온 냄새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야 앉아. 정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맞은편에요. 민수는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서 있었어요. 마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설명해야겠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 그 여자가 처음 연락 왔을 때.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답니다. 민수한테 물어봤지만 민수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대요. 정희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어. 아이도 봤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민수랑 닮은 것 같기도 했어. 근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몰래 DNA 검사를 했답니다. 민수 머리카락과 아이 머리카락을 채취해서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확신했대요. 친자 확률 0%. 완전히 남이더라.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 우기는 거야. 민수 아이 맞다고, 돈 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이 여자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했답니다. 과거 남자친구들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돌잔치에 초대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요. 정희야.
시어머니가 정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 왜냐면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야말로 진짜 피해자니까.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을요. 정희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안아줬어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았어요. 정희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조금 진정되었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잠겼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정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어머니가 정희 옆에 앉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천천히.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세 사람 모두 놀라 문 쪽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민수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큰아버지.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쪽을 봤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집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무거워지고 긴장되고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큰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민수를 보고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빛은 강렬했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슬픔이 담긴, 연민이 담긴.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잔치 있었죠?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그게. 큰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두꺼운 봉투도 있었고 USB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어떻게? 나도 조사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개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거든요. 민수가 자주 늦게 들어오고 아주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조사했답니다. 여자가 있다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돈을 요구한다는 것. 그래서 독자적으로 DNA 검사도 했습니다. 민수 아이가 아니더군요. 큰아버지가 정희를 봤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정희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정희는 울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아이가 없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 집안 며느리예요.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큰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12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그 누구도 당신 자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정의를 인정해줬어요. 큰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반성해야 한다. 내 아내한테, 내 가족한테, 내 자신한테.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큰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큰아버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었어요. 현관에서 큰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사세요. 그 말과 함께 큰아버지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돌잔치, 상간녀, 남자들, 시어머니의 고백, 큰아버지의 위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12년 동안 보지 못했던 뭔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정희야. 일어났구나.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앉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담고 국을 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먹어.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뜻했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민수가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는 12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참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다시 민수를 봤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정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같이 할까? 하고 물었어요. 정희는 그런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정희야.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정희는 숨이 멎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서명할게.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이혼 동의서. 민수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12년. 그 긴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다니.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미련이 남아요. 12년이 그냥 사라지진 않으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민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게요. 민수가 놀라 정희를 봤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집안일은 같이 해요. 셋째, 정희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절대로 안 그럴게. 정희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도 정희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시어머니는 정희한테 오늘은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당에서 화단을 가꾸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는 것 같네. 정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큰아버지가 정희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희가 웃었어요. 덕분입니다. 큰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따뜻한 분위기, 웃음소리, 평화로운 공기. 큰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시어머니가 빵을 들고 나왔어요. 아주버님, 같이 드세요. 큰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한 조각만. 5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온전히 저녁이 되었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정희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응?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희가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민수가 정희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정희도 민수를 안았어요. 나도.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행복했다. 12년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참지 않는다. 나는 이제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환하고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행복해.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설거지하며? 출퇴근길에? 아니면 잠들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청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